일단 얘네들의 유닛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스 퍼 세컨드라고 그랬죠. 볼링공과 테니스공이 지금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 속도가 얘는 9m per second로 떨어지고 있고 얘는 지금 60m per second로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는 63kg meters per second만큼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볼링공 같은 경우는요. 그랬을 때 테니스공은 지금 57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살짝 바꿔서 60g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0.06kg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물리를 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이라는 텀이라든가 줄이라는 텀 이런 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유닛이 있어요. 예를 들면 뉴턴은 F는 MA잖아요. 그랬을 때 뉴턴으로 적어주는데 매스는 항상 킬로그램, 액셀레이션은 미터스 퍼 세컨드 스퀘어 이렇게 적어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워로 나온다거나 미터도 아니라 킬로미터로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이 유닛 컨버전을 꼭 해줘야 되는 걸 잊으면 안 되고요. 0.06 곱하기 60m per second, 6636이 되겠죠. 그리고 0.36 kg meters per second가 되겠죠.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엄청 빠른 속도로 날라오는 테니스 60m per second면 엄청 빠른 속도잖아요. 100m, 이제 100m의 절반이 넘는 거리를 1초 만에 날라오는 거예요. 실은 이만큼 빠르게 오는 공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공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한테 몸에 맞았거나 했을 때 느끼는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얘네의 운동량 자체는 0.36kg per second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볼링공 같은 경우는 63kg per second.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매스가 크기 때문에 스피드가 이렇게 막 실은 10m per second, 9m per second도 충분히 빠른 편이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모멘텀과 임펄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왜 이 비교, 테니스 공으로 받는 것과 볼링공으로 받는 것의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를 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이 모멘텀과 뉴턴스 로우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뉴턴스 로우에서 얘기하는 거는 force, F는 ma예요. 그렇죠? F는 ma라는 거는 어떠한 물체, 오브젝트 M이 있을 때 이 오브젝트 M이 이너시아는 이제 전 우주적인 텐덴스이기 때문에 유니버설 텐덴스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움직임, 가만히 있는 거를 움직이게 한다거나 움직이는 걸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acceleration이 필요로 해요. acceleration이 change in velocity잖아요. 그래서 그 change in velocity를 가해주는 힘은 forc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변화하는 운동량의 값이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acceleration, mass times acceleration은 delta v over delta t예요. 그죠? 여기 나온 것처럼, 그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하는 식에서 보면은 m 곱하기 델타 v는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디파인을 했던 거죠. 여기에는 실은 change 모멘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net force의 값을 계산을 함에 있어서 net force의 값은 change momentum over time t가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었던 그 테니스공이랑 볼링공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테니스공이 50m per second로 날라와요. 여기에 사람이 한 명 있다가 맞았어요. 하지만 테니스공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인지 모멘텀, 지금 이제 60m per second의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공이 날라왔었을 때 엄청 빠른 속도로 날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계산했었던 0.36kg 미터 퍼 세컨드만큼의 모멘텀은 force 곱하기 델타 t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델타 t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force는 모멘텀 분에 걸린 시간이었으니까 실은 여기에서 이제 델타 t를 이제 0.5초 걸렸다고 합시다. 얘가 와서 우리한테 맞고 퍽 하고 멈추는 순간. 왜냐면은 이렇게 빠르게 날아오는 테니스공은 탄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 순간 찌그러들면서 얘네가 완전히 벨로시티가 0이 됐기까지 움직임 자체가 이 테니스공의 움직임이 우리한테 맞아서 완전 멈추기까지 얘네의 벨로시티 V 파이널이 0이 되는 순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 자체를 0.5세컨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얘네들의 이제 모멘텀, 체인지 모멘텀 오브 타임인 값은 이제 0.72 kg times meters per second square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 테니스 공은 이렇게 빨리 60m per second의 속도로 우리한테 와서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포스는 여기에 계산들을 해보자면은 0.72N의 힘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만큼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0.72N이라는 거는 실은 1kg짜리가 순간적으로 탕 이렇게 1kg은 안 되죠. 720g짜리가 순간적으로 탕 그 공중에 떨어지는 거라고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탁 우리 몸에 이제 들어오는 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 볼링공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볼링공은 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공을 맞으면 이 공이 슉 해서 찌그러지면서 멈추는데 시간이 0.5초 뭐 이렇게 걸리는 거에 비해서 얘네 같은 경우 훨씬 짧은 순간에 다 바로 멈출 거예요. 즉 여기 이게 델타 T가 안 그래도 63kg 미터 퍼 세컨드만큼의 모멘텀이 있었었던 게 0.1초다. 그러면 이제 10배, 630N의 힘, 63kg의 그 무게를 가진 사람이 순간적으로 몸에 탕 털어진 것 같은 그만큼의 충격량을 받는다는 거죠. 0.1세컨드밖에 안 걸린다고 한다면은. 왜냐면 얘네도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살도 좀 푹신푹신하니까 이게 완전히 멈추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임펄스를 측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포스를 우리 이제 충돌이나 이러한 물체 모멘텀에 변화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지 있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볼링공으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테니스 공의 충돌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함에 있어서 불구하고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게 보통 모멘텀과 임펄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펄스라는 거에 대해서 충격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금 정의를 내려볼게요. 충격량은 force times delta t를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저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630N의 force, 볼링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곱하기 0.1초 동안 작용을 한 값의 충격량. 그 값의 충격량이 방금 얘기했었던 63kg 미터 퍼 세컨드만큼의 운동량이 0.1초 동안에 바뀌는 값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